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 이혼을 한 후반에 있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더 가슴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제 이혼 이야기를 듣면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다 잊고 괜찮다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 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야기를 모두 털고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나를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엄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원장 자리에 앉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비슷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나중에 만나볼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전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흔히 일어나죠. 돈을 잘 벌어도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엄마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요. 남자가 가볍지 않으면서도 침착하고 말하는 것도 진중하면서 겸손하다니 엄마가 그런 사람과 이해를 잘하며 어울려가는 것 같아요. 학원을 시작할 때는 엄마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애들이 많아서 내가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요. 어쩌면 그래서 애들하고의 관계가 좋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뭔가 선물이라도 해서 준다거나 그런 인사를 해야 하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너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내 선물을 받는다고 성에 차겠죠. 좋은 건 모두 갖고 있겠지요. 맨날 퇴근하면서 김밥 2줄 사다 주는 것을 보니 혼자 사는 듯한데 누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엄마가 과하지 않게 도시락까지 싸다 주면 적당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가끔은 집 한번 초대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줌마의 제일 잘하는 건 밥 말고는 없네요. 아, 집까지 초대하려면 불편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반응이 없으면 2번은 묻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 끝나고도 바쁠 것 같진 않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오더니 낯선 남자 신발을 보니까 알겠네요. 여전히 엄마의 장사가 잘 되어서 저도 그 기회에 신중한 인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신발을 벗으며 머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플 수 있을 거예요. 나 너무 갑자기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반가운 마음으로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어머님 초대받고 왔는데 처음 나님이 계실 줄 몰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학원 원장인 저예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밥을 너무 배불리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적응하지 못해서 주행증을 취득한 원장은 그 다음 날부터 엄마에게 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얼마 후에는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적극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기뻐하며 남편과의 첫 데이트에 새로운 옷을 사러 나갔다고 하네요. 그날 뵌 순간 너무 반한 것 같다며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너무 놀랐는지 누구나 그 시절을 겪겠지만 너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엄마는 너한테 즉석 호감이 생겼는데 그것도 꽤나 만기한 것 같아. 어머나, 괜히 호프 위에 날라 말라니까. 이런 만남이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어. 사람은 몰라요. 오랜만 좋은 만남이네.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만나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어. 아이고, 내 맘에서 다 흔드네. 그런데 우리 딸은 오늘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충분히 만나고 오너라. 일찍 올 필요 없어. 술도 한잔하고. 그러나 전날 자리에 나가보니 정말 남편 눈에는 하트가 2개가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통해 상대의 호감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떤 모습일까요? 긴 시간을 보내 다음 만남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기대하며 경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죠. 외모나 스타일만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쩌다가 학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다는데 학교로 가실 수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교사 신문교사 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갈까? 안정적이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보다 환경적으로 더 문제가 많다는 것과 배울 게 더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찍 정리하고 그분이 옷에 아주 대단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결혼도 일찍 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식들의 공부까지 모두 내가 책임져야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것인지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심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홀로 있으면 외로움도 커질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부모님 둘 다 대학에서 병원을 다녀가셔서 그런지 가정이 그립기도 했어요. 가족들 함께 사는 집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날이 있어서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오랜만에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선물을 사주는 것이 좋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저에게는 결혼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도 답을 찾기 어려워요. 학원에서 오는 것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잡을 겁니다. 결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나를 집요하게 바라보는데 제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어야겠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모은 것도 없고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도 원장님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할게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준비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오시면 아무것도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도 열심히 하니까 지키세요. 그렇게 저를 놓치지 않겠다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루었습니다. 부모님도 떠나시고 남편 혼자 남은 상황에서 엄마가 아들처럼 마음을 써주는 것을 보니 정말 안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요. 남편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신혼집이라는 말이 어떤 쇼인도 아닌데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함께 살면 어떨까요? 나도 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예전부터 식구들이 많이 사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아, 진심이에요. 아, 엄마는 당신이 불편할 것 같다며 집 가까이 없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던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것만이 전부예요. 요즘 세상에는 장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도 좋고 당신이 어머니 혼자 지내는 건 걱정돼서요. 그 걱정을 해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활비 조금은 나눠서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돈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엔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던 남편의 상황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었죠. 에이,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겸사겸사 옆에 계셔서 좋네요. 당신도 알겠지만 부모님을 보낸 후에 가족의 소중함을 못 느꼈던 적이 많아요. 이번에는 그런 간을 좀 더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난 어머니와 당신, 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좋더라고요.
밥도 더 맛있게 먹고 싶고 다 좋아요? 정말로 알겠어요. 아, 난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 걱정돼요. 설거지, 빨래 등 다 할게요. 나 혼자 살던 지 오래됐어서 웬만한 요리도 해요. 일단 엄마와 이야기해 봅시다. 엄마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엄마도 남편이 이 제안을 한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저는 남편의 핑계로 엄마와 함께 살아갈 것 같은 눈치를 살짝 준 듯했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남편의 집에서 다양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도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이해가 됐다는 표정으로 함께 사기로 했어요. 아이고, 가족 품이 그리웠었겠죠. 다른 사위들이 장모님을 모면하고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나 봐요. 엄마는 이미 남편과 살지 않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좀 불편하고 싸움이 생길까봐 걱정되지만 박서방이 혼자 얼마나 외롭게 자랐을지 생각하니 안쓰러워져요. 결정은 엄마에게 맡기겠어요. 난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해요. 어떨까요? 아, 기회다. 서로 즐겁게 살아보자고요. 아, 그 사람도 좋아할 것 같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분가할 거예요. 엄마랑 살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엄마한테 애를 보게 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언젠가 무조건 나가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여태까지 모은 돈도 많고 결혼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많았는데 어디에 그 돈이 있는지 한 번에 다 쓰는 것을 못 봤어요. 경제적인 권한이 남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어 불만이 늘었습니다. 당신의 생활비가 아직 남아있을 때 서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로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게 주지 않았는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궁금해. 아내는 용돈을 더 주거나 어머니에게 더 챙겨주라고 말했을 뿐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서로 상의할 문제도 늘어날 텐데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혼자 해결하겠다는데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다는 거겠죠. 옷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 정도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당신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만 딱 준 다음에 용돈은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불만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집에서 1년 동안 생활비 외에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혹시 내가 속상해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좋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뭘 월세나 빵 사는 것처럼 그 돈만 딱 좋다고 하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남편 입에서 나온 불리하다는 말에는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말했지만 억지로 설득당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남도 아니고 부인이 불리하다고 하는 말을 듣니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무슨 불리한가요? 아, 당신은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돈을 같이 써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이 들였다니까 낡은 주택에서 편안히 살았는데 여름은 더울 뿐이고 겨울에는 추워요. 밥은 수저 한 번 놓은 것뿐이고 나중에는 어머니도 대충 몇 개의 반찬을 내놓고 그것이 다예요. 네, 이해했어요. 내일부터 똑같이 밥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신지 알아. 하지만 너에게 그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한 번 해봐. 2번 다시 그 말을 하지 말자.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지 않게 조심해. 옆에서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는데도 너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
당신은 약속했던 설거지와 빨래를 엄마에게 맡겼어. 돈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당신이 큰 돈을 버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네. 우리는 부부인데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너는 왜 숨기려고만 하는 거야? 내 사업 철칙에 맞춰서 모든 것을 공개할 테니 마음 편하게 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 생활은 필요 없어. 알았어. 이해했어. 정리해서 다 보여줄게. 하나도 빌 것 없이 모두 알려줄게. 그 일로 큰 싸움을 한 뒤 남편도 자기 마음을 듣고 싶어 한다. 청소년인 양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용조회하는 당신, 내 이름으로 언제 대출 조사했니? 아니, 현재 학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야기해줬다고 해서 너도 말할 때까지 참았지만 벌써 2달이 지났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내게 언제까지 숨겨도 된다고 생각했어.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러나 그게 별 문제가 아니야? 몇 달이 지난 후에 해결될 수 있다는데? 너가 학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난 과도한 우려를 키울까봐 걱정했어. 조용히 알아봤어. 미안하지만 당신 이름으로 조금 대출을 살펴봤을 뿐이야. 그럴 때문에 걱정이 터져버렸어. 이게 웬 말이야? 이런 말 없이 안 볼 때 그냥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예상대로 말하려 했어? 언제 결국 저지름 따위에 뒤돌려 쓰였거나 나를 외면하면서 당신 주머니에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빼낼 생각조차 안 하는 계획 없는 여자처럼 나를 만들었다고. 아이고 진짜 얼마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했었어. 다른 어디로 듣고 싶어 했겠지만 날 그렇게 취급하지 마. 여전히 남편은 나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채로 불평하셨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한테 나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당신은 내게 구슬려서 상관없이 카드를 긁거나 다니면서 거짓말을 할 거야. 굳이 알 필요가 있어? 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한다는 거야. 당신이 학원을 운영하는 법을 알아? 나도 혼자 깨면서 내 방식을 알아왔어. 남이 참견하면서 이래저래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잘해왔던 것도 흔들리게 돼. 나는 내가 잘해왔던 걸 해내왔잖아. 그러니까 좀 믿어봐줘. 말 없이 조금 도와주는 게 좋지. 이미 합의가 끝났고 당신은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럼 당신에게는 사업이 중요한 걸로 봐. 나는 말만 안 해도 괜찮아. 남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참견은 불가피해. 좋아해봐. 나를 존중해줘. 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 그리고 일단 사업 위기는 없어야 해. 느끼면서 대출을 안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떡하지?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은데 나을 수 있겠다는 건데? 그래, 알았어.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가자고. 난 내 사업에만 집중하면 돼. 그래, 그렇게 해야겠어? 나도 당신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됐어. 남편과 어울리면서 계속 남다르게 지내고 싶어. 도둑 취급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으며 그때부터는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나누고 필요한 돈을 합의하여 사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 남편은 돈을 고향집처럼 사용하면서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이제 관리비를 번갈아가면서 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관리비를 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활비를 아껴 쓰는 것 같은데 에어컨과 보일러는 빵빵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은 참을 줄도 알아야 해요. 그 돈이 우리의 몇 대인지 모르는 돈을 무시할 여력은 없어요. 애가 있거든 애 앞에서도 그런 말은 삼가야죠.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 가서 속 시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엔 돈밖에 보이지 않아서 좀 적당히 아껴 쓰는 게 어떨까요? 왜 그렇게 계속 화를 내는 거죠?
다 해봐도 관리비까지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세요? 이후 남편은 좀 가버려서 절 좀 돌아다녀야겠어. 이제 내가 아이 데리고 나가겠어. 너는 혼자서 돈을 아끼고 잘 살아봐. 점점 남편이 서투른 것 같아서 부끄럽고 돈을 아이 앞에서까지 떠들어대는 것이 쑥스러울 정도였어요.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회복되기도 전에 놀랐던 게 결혼 전에 모아뒀던 비상금과 아빠가 남긴 돈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초조해지고 엄마로서는 24시간 아이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너무 가혹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어요.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부부간의 어려움과 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지만 아내는 돈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각자 돈을 쓰며 살고 있고 위기가 오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아내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일정 시간 뒤 남편이 미안해하며 사과하고 아내는 예민해진 이유를 설명하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앞에서 학급은 어렵다고 속으로 웅얼이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돈학이란 말밖에 안 하고 솔직히 여기 있는 게 편해요. 당신, 내 눈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큰 계산기로 보여요. 미안해. 정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알겠어요. 다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 옆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머니도 걱정하실 거예요. 학원이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 대체 얼마나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길래 그렇게 가족하고 사는 게 꿈인 남이 그런 말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결 될 것 같아요. 전에 대출받았던 게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몇 개월만 지나면 이자도 다 끝나. 우리 사는데 지장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당신 걱정할 일 없을 거예요. 학원만큼은 그냥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서 계속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나도 그때 당신이 힘들다는데 못 도와줘서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나 몰라라 해야 했겠죠? 끝까지 남이란 말까지 하면서 사정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죽어도 힘든 모습을 남에게 안 보이려는 남편 성향이 사업에도 반영돼 있다고 느끼면서 묵묵히 바라봐 주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엄마의 칠순 잔치를 앞두고 저는 혼자서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엄마 집에서 어녀 산 것부터 시작해 도치 않게 직장을 나가면서 아이를 맡긴 것까지요. 어머님 도움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때 남편이 나서서 용돈을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컸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을까 걱정되었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곧 엄마의 칠순을 맞이하는 자리를 알고 있지? 나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그날 수업을 조정해서 밥이라도 먹고 자리는 채워야겠죠. 네, 알겠어요. 시간만 말해주면 돼. 제가 신경 쓸 일 없다고 했던 대로 남편은 2번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번 달 선생님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퇴원금을 챙겨주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도 20일 이후에 돈이 들어오면 즉시 넣어둘게. 어머님, 여기 근처 값세 아니고 그날은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머님은 이번 달은 손녀를 보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좀 아끼려고 해볼게요. 그래도 20일에 돈이 들어오면 그날 쓰면 되겠네요. 엄마의 칠순 전치 자리에는 친구부터 이모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엄마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제 자랑했죠? 입맛에서도 혼자 준비하면 빈틈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가 있었어요. 케이크 안에 100만 원을 숨겨두고 모든 일이 끝날 때 엄마 앞에서 편지를 읽고 장식하려고 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도 겁이 났어요. 요즘 유행하는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또 있는 건가요? 저기 케이크 속에 용도 넣어놨는데 엄마한테 리본을 당겨서 봐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용이 딸려 나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당신하고 같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용도 없이 당신이 쓰일 거라고 말하려고요. 뭔 용돈. 제가 해보니까 쭉쭉 당기고 싶어져서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준비해야겠다고요. 작년에 이모딸이 그런 걸 불러드린다는 게 있지? 500만 원은 진짜 끝도 없이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심플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돼요. 100만 원 넣었다는 거예요? 용돈. 왜 그래요? 지금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랬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왜 갑자기 왜 정색하시나요? 엄마 칠순인데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시고 밥만 먹고 가시는 것도 그렇고 엄마 대를 생각해봐주고 싶어요. 엄마한테는 다 줬다고 하려고 이번 달이 좀 바쁘다고 해서 그냥 100만 원만 준 것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눈이 커져서 입맛이 떨어진 듯이 젓가락까지 놓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내 입맛이 떨어지네. 너 100만 원이 웃음 나오니? 100원 쓴 사람처럼 말하시네. 아이, 누가 웃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죠. 솔직히 여태까지 엄마한테 얻어먹은 거 많죠. 밤이었다. 돈을 주기가 아깝지 않았다. 그동안 용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데 다른 날보다는 오늘 정도는 드려도 되겠지. 하지만 남편이 너무하게 세세하게 따지니 기분이 나빠졌다. 정말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인가 싶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듣지 않을까 굴욕스러웠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향해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당장 나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나중에 생각하겠지? 이젠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해. 이번 달 상황을 공유했잖아. 힘든 때를 위해 아껴둘 수 있게 말했는데 왜 이리 무시하는 거지? 왜 이렇게 칠 것 같은 말을 해? 맞아. 용돈을 언급한 적이 없어. 다른 날에 하나 들고 주는 것도 싫었지만 오늘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도 용돈을 준 적 없어. 다른 날조차도 아니야? 정말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일만 하면 돼.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달은 여유가 없다고. 비쌀 때 예약한 것도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었어? 결국은 내가 후회할 거야. 집에서는 누가 선물도 주고 준비까지 다 해주는 대접을 받는데. 나는 그 정도까진 바라지 않았어. 용돈 좀 준 것뿐인데 왜 이래? 남의 잔치처럼 억지로 참석하거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어. 어쨌든 다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하자 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엄마에게 다가가서 리본을. 저는 영어 문장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당겼고 케이크 사이로 용돈이 나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기쁨 속에 웃음을 내비쳤어요. 일이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많은 사람들도 재미있게 보며 지켜봤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웃지 않았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돈을 다시 가져올 테니 미친 것 같아. 미안해, 잘못했어. 돈을 넣을게. 그 남편은 이를 치기 시작할 것 같아 자기 팔을 꽉 잡았어요. 초인적인 힘으로 들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어플 기분 그대로였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자 손을 놓았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려 했어요. 돈을 채워 넣는 게 사과인데 돈이 없어. 어떻게 당신이 웃을 때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돈 없이 어디서 돈을 남 우습게 사용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채우면 미안함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돈을 벌어야 해. 여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반성해야겠어요. 손을 들어달라고 했으나 제가 돈을 훔쳤다는 도굴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편하게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해. 지금 내가 엄마 앞에 있어서 많이 참고 있어? 적당히 하지 마. 그래, 그럼 내가 내 돈을 찾아와 줄 수 있나? 아,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돌진할 때 입을 막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쪽에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벌을 받아야 했죠. 그날 남편이 엄마에게 명령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속으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기름을 붓듯이 말했는데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었어. 내가 너희 엄마까지 구해준 거 잊었어? 라고 했어. 지금 누가 누굴 구해줬나 봐. 결혼해달라고 사정한 건 너야? 둘의 모습을 멀리서 보던 엄마는 갑자기 장례식을 준비한 뒤 사람들을 쫓아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주둥이를 찢어 놓으려는 얼굴을 잡으며 뛰어들었어. 벌을 받을 곳까지 참을 수 있겠다지만 엄마를 욕되게 하는 말은 참을 수 없어. 그때 진짜로 꼭지가 도는 느낌을 받았어. 갑자기 엄마가 우리 사이로 와서 남편의 정강이를 찢어버렸어. 얼마 줄까? 이 정신 나간. 내 소중한 딸을 1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찌 그럴 수 있니? 엄마도 잘 모르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상의 없이 상해 좋아하시네. 넌 상의한 적이 있나 생각하고 말해. 지금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 해. 그 놈을 내 삶에서 완전히 뽑아내고 아빠가 될 자격도 없게 막아야 해. 아무것도 없는 양반 같은 놈을 들어온 짓을 하고 다니게 두지 말아야 해. 이런 일을 사위로 안다 못한다 했더니 너희 가족이 다행으로 생각한 게 수고로운 일인가?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 엄마가 이런 소리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 알면서도 내가 너 앞에서 일어선 적이 무슨 소리야? 너가 돈 내주려고 한 거야? 뭐 알아들은 게 뭐여? 나는 주인님의 말로 괴롭힘을 이해해. 이 소규모 상점이 10년을 다녔다. 학원 교사들에게 제대로 봉급을 주지 못해 불만이 많았고 누군가 불만을 제기한 후 몇몇이 탈퇴를 했다. 증거도 없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니? 위자료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을까? 여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니 문제를 못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돈 없이 현재 처지로잖아. 절벽 끝에서 있는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런 주제에 대해 직감이 들었어요. 속이 거짓말로 채우고 우리 어머니까지 무시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업적 원칙이라고 그런 소리 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 이혼 당하긴 싫었나 봐. 남편은 자신감이 무엇인지 끝까지 상황을 모르는 줄 알고 소리쳤어요. 아, 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어떤 헛소문을 듣고 와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사람과 계속 살고 싶어서 숨겼다고 착각하지 마. 너랑 만나서 손해본 걸로 따지면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맞아. 능력도 없고 집안도 가아줄 수도 없어. 뭐 그러는데 넌 집안이라거나 있고 누가 보면 내가 나 먹여 살 줄 알겠어. 너 여태 우리 엄마 집에서 어녀 살다가 나와서 내 돈 절반 받아서 각자 썼잖아. 그래놓고 무슨 큰 소리를 하는 거지? 누가 손해인지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가보자. 한 번. 어차피 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줄 알아? 이게 다 돈이에요. 없어서 변호사 한 명도 못 써봤다가 당하게 된 거예요. 너, 내가요. 그럼, 너지. 누구야? 난 진짜 힘들면 이 돈 못 주렵했던 건데 우리 딸 얘기 듣고 참기를 잘했네. 엄마가 1억 보낼 테니까 그걸로 이혼 소송 제대로 준비해라.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런 놈 제대로 혼내줘야지. 끝내자, 이 놈아. 아, 뭐야? 1억. 1억을 갖고 있었어요. 하, 대체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갖고 있어요?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나에게 1억을 송금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는 엄마와 함께 제 인생과 우리 아이의 인생을 걸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제 곁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남편 학원에서 학대와 조롱을 당하다가 선생님이세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변호사 2명이 힘을 합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둔 재산까지 파악하러 왔어요. 선생님들이 학원에 오면 다른 컴퓨터로 주식 거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를 받아 우리는 협력하게 되었죠. 한 사람이 나타나 다른 사람이 취합하며 모두 일의 활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면 녹음기를 책상 밑에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저를 제외하고도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누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송 준비를 할 때 증거 부족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남긴 녹음물이 유용한 도움이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만뒀다고 한 선생님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두 사건을 완전히 밝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부원장이 제게 연락을 주었을 때 남편은 상황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시작했죠. 여보,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혼할 일은 없어. 우리는 잘 살아야 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 생활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후에는 법정에서 만나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오해가 많아. 그 이유를 절대로 알 수 없어.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리고 남편은 장모님께 사과하러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이 이렇게 말했었죠.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굴면 아무도 당신 곁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상황에 대해 똑똑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내게는 없어.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에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앞으로 모든 돈을 다 줄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잘 알아. 모든 재산을 주겠다. 이 말에 남편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증거 없이 부인했던 일들이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너에게 중요한 증거가 생겼다는 거, 내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결국 남편은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과할게요. 앞으로 번 돈은 모두 당신께 전달할게요. 당신이 궁금해했던 수입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명의로 넘겨드리면 되니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그 증거를 제게 넘겨주세요. 제발요. 그럼 이제 두 손을 들고 있는데요. 손을 내리면 끝이에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손을 들어주세요. 제 마음에 진심이 전혀 없는 말들에 속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은 사람의 인생을 걸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수록 그에게 받은 상처가 생생히 떠오르더군요. 끝까지 가겠어요. 당신도 받아야죠. 고적 손을 들고 코를 닦으며 하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대로 벌줄 테니까 각오해주세요. 아무도 속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넣어줄 수 없도록 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긴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위자료, 주식계좌, 건물값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생님들은 합의금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전 남편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전 남편이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꽃뱀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자신은 억울하. 남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 남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어내었겠죠. 선생님들이 꽃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두 전 남편의 발언이었고 쓰레기 같은 발언이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한 명도 남지 않은 주변에서 전 남편은 맨몸으로 서서 방패도 하나 없이 수많은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보고 있어도 저는 마음에 조금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가 그 정도로 약해지지도 않을 만큼 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싸우고 나니까 이혼 후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어서 아이와 생활하기 힘들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학원을 차려서 사는 일 없도록 선생님들과 이해 조치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요. 이혼이 결코 싸움의 끝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기운을 내고 있어요. 엄마 말대로 뿌리를 뽑아보려고요. 끝까지 전 남편이 출소했을 때도 그 인간의 자리는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